네, 네, 켜진 거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동선 소장이라고 하고요. 네, 뭐, 다원도 얘기하시는 다원은 그 옆에 있고, 다원에 또 아는 소장님들이 있고, 대치동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좀 서로 알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만의 노하우 있어서 절대 안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저 다크서클 혹시 보이시나요? 거의 지금 5주째 이러고, 이제 3주 동안은 거의 고3 수시. 3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예, 남일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중3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3 학부모님들, 대부분이실 거라고 예측하지만, 네. 혹시 중2 이하, 중2나 중1 없으시고 고1 고등학생 있으세요? 네네. 뭐 고등부도 좋습니다. 중3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중학교 입학한 지 벌써 이만큼 흘렀구나 우리 아이가. 그만큼 흐르면 수시 원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2개 상담하고 요거 마치고도 상담하고 이제 쭉 내일도 있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아폴론 교육도 있고 최근에는 그 저기를 많이 가요. 이제 고등학교들 실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나 상담들이 이제 충남교육청 쪽하고 좀 그게 된 게 있어서 이때만 못 가고 저기 이제 바쁠 때만 못 가고 봄 가을 주로 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수업들을 해보면 딱 평균적으로 그런 게 느껴져요. 30%의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되게 주도적인데 나머지는 뒤에서 자면 다행이고요. 네, 시끄럽습니다. 그게 일반고의 현실이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두 가지죠. 뭔가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앞에서 뭔가 리드하는 학교 선생님과 학교에 뭔가 그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제 끌고 가는 입장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확보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항상 이제 고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대입에 유리하거나 절대적으로 나한테만 유리한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다입니다. 성적으로는 외대부고 하나고나 영재고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일부러 일반고 오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의대를 가야 한다면.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저는 어떤 고등학교 가세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 뭐 거기 제가 진학부장도 아니고, 이제 이런 유형들, 이런 스타일들을 보시면서 이따가 궁금하신 거는 질문 주시고, 지금 우리 아이 성향이 이렇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학습 지금 성향이나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저런 쪽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또는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아시다시피 내후년이잖아요. 전격 시행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2부터가 시작인데 왜 고교학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중학교도, 지금 중학생들도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없다 뿐이지 평가 방식은 이미 고교학점제입니다. 등급이나 석차 매기나요, 중학교에서? 아니잖아요. A, B, C, D 성취평가제잖아요. 이미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나 학제를 하면서 다양한 수업들을 들어보고, 다양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듣고 있잖아요. 이미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중학교에서 그렇게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이제 내년에 진학을 할 텐데, 고교학점제 직전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도 이미 고교학점제를 갑자기 아무 준비나 생각 없이 하다가 2025년 됐으니까 요이 땅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선도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5년째, 6년째 계속 교육과정 편제표나 창체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럼 지금 중3들은 그 과도기잖아요. 과도기니까 지금 중2들과 달라지는 그 경계선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고교학점제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연도거든요. 밑에 20년도, 22년도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를 포함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전국 학력평가를 했더니 여기 1점이라는 거는 정말 그 기본 수준 이하의 학력을 보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지금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10% 이상,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10% 이상 학력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고, 일선에서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아이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수학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발표 잘해주셨고, 저도 한 8년간 중고등부 수학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독해력이 떨어져서
무슨 2차 방정식의 활용이나 연립 방정식 활용 나오면 돌아버립니다.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윷놀이 그 확률 문제 구는데 윷놀이 독에 걸리면 윷놀이 해본 적이 없어서 못 풀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어적인 문해력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다른 과목으로까지 계속해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에 좀 추가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그러니까 너무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떨어지는. 물론 여기 학생들 중에 이제 어머니 학생 중에 거기에 들어갈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 플러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 성취평가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학점이라는 표현은 사실 중고등학교엔 안 어울리고 학점은 원래 어디서 쓰는 표현이죠? 대학교 수강 신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시스템이. 자, 그래서 이제 중2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명칭도 조금씩 바뀌고요. 1학년 때는 여전히 내신 등급 9등급제가 유지되면서 2학년 때부터 A, B, C, D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3인데 왜 자꾸 중2 얘기를 하고 있냐?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고 이건 어떤 유튜브나 어떤 설명에 가셔도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중3이니까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랑 상관없어요. 수시, 교과, 논술, 종합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중2한테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중3이 이걸 들어야 되는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중3들도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내신 등급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진로 과목은 A, B, C 중에 A만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보세요. 요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딱 되면 요렇게 이제 성적표가 바뀌거든요. 등급이 없죠. 등급이 없고 A, B, C, D입니다. A, B, C, D. 자, 그럼 뭐예요? 90점, 80점, 70점, 60점, 그 다음에 40점에서 미만은 이제 보충 수업 하는 거야. 절대평가로 받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왜 B를 받았어요? 80점대니까 80점이니까 B를 받은 거죠. 90점대면 A를 받았을 텐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대학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2028년 선발할 텐데 등급이 없는 1학년 때 등급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선발할까요? 입시를 반밖에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앞에 있죠. 이거 보면서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1학년 때 등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수준 이하의 컨설턴트들입니다. 대학이 1학년 때 성적으로 애들을 뽑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가 B를 받았는데 이 성취도 분포 비율, 이 학교의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세요. 90점 넘은 애들이 몇 퍼센트죠? 7.3%죠. 지금 등급제로 일반 등급제로 바꾸면 4%가 1등급 아닙니까? 11%가 2등급이죠. 그럼 90점 넘은 애들은 등급제로 바뀌면 얘들은 최소 2등급인 친구들입니다. 자, 얘 85점 받았죠? 85점이면 30.9%의 중간쯤 정도 되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이거 갖고 추론을 합니다. 쟤는 55명 중에 몇 등 정도 했을 거야 하면 이 친구가 3등급 수준인지 4등급 수준인지 이거 갖고 평가가 다 나옵니다. A가 만약에 20%라고 치면요. 이 친구는 4등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교과 전형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평가 방식을 얼마든지 바꾸면 되니까. 지금도 대학에서 진로 과목 평가하는 방식 되게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대학이 그렇게 바보처럼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이 잘 보세요. 중3들이 대학에 고등학교 갔어요. 그럼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시 재수 말고 요즘 학종 반수 재수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3들하고 중2들하고 생기부가 완전 다르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대학들이 재수생 니네는 교과 전형, 학추 전형 아예 지원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과목들 보시면 우리 애가 저기도 보세요. 이미 A, B, C, D 다 있잖아요. A, B, C, D 이미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친구 우리 아이의 원점수라든지 여기 원점수라든지 성취 분포 비율이라든지 수강자를 갖고요. 얘가 상위 몇 퍼센트, 이 학교에서 상위 몇 퍼센트인지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띄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장 우리 아이들의 2027년도 입시에서도 이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 A만 받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지금 중학생들 중에서도 A만 받으면 본인이 우등생이라서 특목자사고 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원점수가 딸리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은요, A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30-40%가 A인데 그걸로 만족하면 고등학교 가면 4등급, 심지어 5등급까지 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또 애들 잡지 마시고, 그거는 아니고 부드럽게 대화하셔야죠. 아이들을 이제 설득을 하시지. 바람을 부시면 안 되고 이제 태양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 성적표 3학년 1학기 마친 성적표 보세요. 몇 점으로 A인가? 구리 남양주 지역 고등학교 영어 수학 기준으로 하면요, 그냥 A 받은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에서 40%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걸 하면 그냥 우리 아이가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괜찮은 아이 정도다 이거지, 나중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의 보증수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 시험 쉬워, 벼락치기에도 90점 넘을 수 있어,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쉬워, 짜증나, 실수만 안 하면 100점 맞을 것 같아. 그럼 실수하지 말아야죠. 100점 받아야죠. 그리고 나 이렇게 쉬운 것만 해서 고등학교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해. 선행해야지, 심화해야지, 스스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고등학교 가서 뭔가 이제 본인의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 중3들한테 말씀드린 건 이것 때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로 관련된 거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 중3은 고교학점제 첫 학년인 중2와 부딪힐 수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진로 과목들, A, B, C 과목들, 그리고 등급제 과목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도 한 것 같고, 그 대치동에서 유료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는 돈 받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데, 그거 몇 푼 안 되고요. 그냥 노쇼 방지용으로 돈 받는 거예요. 예. 거기서 딱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친구, 만약에 여기 두 학생이 있는데 둘 다 1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아고가 한 500명, 동아고 지금 한 500명 되거든요.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500명에서 1등급이면은 2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전교 1등이랑 전교 20등이랑 똑같은 수준인가요? 아니죠. 그럼 대학이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학생부에는 석차가 안 나오는데. 이분은 100점으로 1등급이고요. 이분은 96점으로 1등급이라서 거기서 상위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나 스카이 학종에서는 그런 걸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연고대를 넣었는데 1등급대 아닌 애들이 일반고에서 있겠어요? 1등급대 후반도 잘 없는데 거기 합격자들. 그걸로는 변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학종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수 챙기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요. 이따 고등학교별로 수행평가 비중 보여드릴 텐데 수행평가에서 감점당하는 게 되게 치명적일 겁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수재나 영재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성실한 친구들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을 담보로 해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점수는 싹 다 챙겨야 됩니다. 그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기 머리 믿고 하는 건 남학생들 제일 위험해요. 머리 믿는 남학생들. 안 되면 정시로 가지. 정시가 얼마나 피말리는 게임인지 이따가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로또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학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막 학생부가 이제 기재가 축소가 막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이거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복잡한 표인데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를 제외하면은 수능 정시 전형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대학 가는 방법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논술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낙타 바늘구멍 그런 거니까 좀 논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일반고 재학생들은 우리가 교과 전형 아니면 종합 전형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보시면 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5학년도 보시죠. 뭐 수도권에서는 어떤 전형 비중이 압도적인가요? 인원으로 봤을 때 한 수도권에 7만 5천 명인데 제일 많이 뽑는 게 학종이죠. 줄인 게 저예요. 줄어든 게. 아시잖아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하면서 정시 무조건 40% 이상 늘리고 대학마다 교과로 뽑아라 해서 그나마 엄청 줄어든 게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예전엔 더 많이 뽑았죠. 비율이.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보시면 지방 어떻게 돼요? 지방 가니까. 교과가 압도적이죠. 교과가 압도적. 그래서 이거 의대, 약대, 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내신이랑 뭔가 학생부가 딸리니까 지방에 조금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지방 찾아봤는데 웬걸 학종으로 뽑질 않아. 지방은요. 전부 교과로 뽑으니까 내신 안 좋으면 어차피 못 들어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4년제 대학 전체로 보면 교과 내신 전형으로 뽑는 게 압도적이고, 단 수도권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전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높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 학종이니까 생기부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생기부를 잘 써주는 대학이나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네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도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저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3년 후를 보셔야 돼요. 3년 후를. 어느 고등학교를 갔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하나고 외대부고 6, 7등급 때 애들 상담해보면 과거 애들 5등급, 6등급 때 애들 상담해보면 걔들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건대 이상 가는 게 소원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고등학교 가놓고. 그러니까 건대가 나쁜 대학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고등학교 갔을 때 건대 생각하고 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걔들이 정시 수능하면 무조건 성적 잘 나오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고 가면은 뭐 정말 괴물 같은 애들만 있을 것 같으시 아니에요. 괴물도 있고 평민들도 많습니다. 평민들도 되게 많고요. 예. 괴물 같은 애들 일반고에도 많아요. 일반고에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교과 학종 수능으로 나눴을 때 우리 아이의 학습 성향이 어디에 가까울 건가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활동 성향. 우리 아이가 능동적인 친구가 있고 수동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시키는 거 성실하게 잘하는 애들 있죠. 학교에서 지필고사 시험범위 나오면 열심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나오면 성실하게 천들림 없이 잘해. 선생님도 너 잘하는구나. 근데 그것까지만 하는 애들. 거기까지 하는 애들이 수동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빠르게 바뀌지 않아요. 교과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능동적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그렇다고 할 거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거 하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해. 예를 들어 수행평가라거나 학교 수업 듣는데 쌤 그러면은 근해 공식해서 저렇게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저 근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된 걸까요?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배우는데 그럼 쌤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시킨 적도 없어 학교 쌤이. 그런 애들이 능동적이고 그런 애들이 학종에 맞습니다. 일반고를 가도 그런 애들은 스카이 갈 수 있어요. 네. 우리 아이 성격.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TV 뉴스 보다가 질문하고 뭐 하는데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뜨거워져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동안 제압해 오셨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그 아이는 수동적으로 길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탓이. 근데 아이가 정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저런 거 막 뜯어갖고 조립하고 안에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되게 너무 기특하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분들은 아이가 또 능동적으로 잘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의 성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대학 진로 통합거리 4번도 되게 중요해요. 4번도 그 보딩스쿨 기숙학교 갔다가 1학기 만에 향수병 걸려서 돌아온 애들도 꽤 많습니다. 진짜 이제 전사고 갔다고 되게 좋아하고 뭐 양서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얘가 향수병 걸린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을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이제 이런 요소들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보기 전에 이거는 뭘까요? 이제 서울교육청 자료인데, 자, 저 내신 등급대 한번 보시죠. 정말 첫 번째 페이지는 꿈의 내신들이죠. 꿈의 내신들. 너무 좋아. 이 안에만 들면은 뭐 명문대는 문제 없어, 대부분. 그러면 이게요, 제가 참고로 지금 이제 동하고 올해 이제 수시 지원하는 문과 전교 1등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QEM 수학 쭉 지금까지 수강하고 저 관리 프로그램 이제 이용해서 쭉 가는 친구가 있는데 문과 전교 1등인데, 이건 뭐 프라이빗한 거니까 1등급 때 후반입니다. 1등인데, 전교 1등인데. 근데 학교에서는 네가 문과 1등이니까 원하면 서울대 직윤을 써라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서울대 직윤을 쓸 수 있나요? 1등급 때 후반이? 서울대 직윤은요. 1.0, 1.25나 아니면 학과를 낮추면 1.25, 1.3, 1.4 간신히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절로 가면 내 고교 유형이 뭐든 상관없이 1점대 후반으로 가면 서울대 직윤을 쓰면 무조건 1단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유형마다 맞는 전형들이, 궁합이 맞는 전형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신 때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합격을 보면 어디가 맞나요? 학추죠. 학추는 아까 교과, 학종, 논술 중에 어디다? 교과 전형. 여기는 교과, 대부분 교과 전형. 저 내신 때. 그러면 일반고인데
일반고 중에서도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좀 평범한 일반고. 예. 이제 구리남양주에 다 비평준하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이제 몰리는 인풋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데 가서 앞자리 차지한 친구들이 의학학을 포함해서 요런 데 학추 전형으로 비교적 조금 학생부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예. 자, 근데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위에는 지원자들의 경향성이고 밑에는 실제 합격자들의 경향성인데 위에는 1등급 때 초반이고 1등급 때 상일수록 지원이랑 합이 거의 일치하죠. 합격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내신이 안정적인 스타일들은 본인들이 거의 이런 데 원하는데 실제로도 거의 그쪽에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저 친구가 저 내신을 유지하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마는 대입에서는 정말 수월하게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1등급 때 후반도 물론 우수하긴 하지만 2등급 때 중반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지원대학과 밑에 합격대학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건 이 수준인데 밑에 실제로 합격하는 거는 대학 수준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변수가 이제 생기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대략 한 40명 조금 넘게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여기가 한 반이라고 가정을 하면 40명 중에 2등급, 어떤 과목에 2등급 받으려면 몇 등 정도 해야 될까요? 2등급 40명이라고 치고 2등급 받으려면 4등까지 해요. 여기 지금 그 싸움이나 미모로 4등한 애들 자신 있으세요? 공부로 4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2등급 받으면 그 학교에서 진짜 상위권입니다. 그럼 3등급은 못한 겁니까? 3등급은 구박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3등급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최소한 건국대, 동국대 못 가도 뭐 이화여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수도권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7만 5천 명인데 수도권 서울의 학교들 개수 세보고 그럼 정규등수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도 요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 대학으로 따지면 갈 데는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애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한 2점대 중반까지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뒤로는 안 볼 건데 왜 안 볼까요? 여기가 나름 인서울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내신상. 그쵸? 인서울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거의. 여기 보세요. 3등급 때 초반 고려대 넣고 난리 났습니다. 3등급 때 초반인데 고려대 넣고 난리 나는데 현실은 좋긴 하지만 서울, 과기대, 세종대, 광운대가 현실이에요. 예. 물론 저기 3등급 때 초반 고려대 하고 우수형을 넣는 경우는 보통 강남 목동의 수능 최저가 정말 잘 나오는 친구들, 정시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넣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요. 뭐 이유는 다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이제 슬슬 논술이 나오기 시작하죠. 논술 전형이 몇 등급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나 한번 보세요. 위에는 2점대 초반까지만 해도 논술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에 상위권대 논술이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대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중대는 그나마 2등급 때 후반부터 논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2등급 때 후반 내신으로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 중대 성대를 갈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제 논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제가 끊었지만 4등급 때 5등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논술을 지원하고 그 논술 전형료를 받아서 대학이 건물을 매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논술 전형료 비쌉니다. 첨삭 비용 때문에. 예. 그리고 안 되면 막 가천대 논술까지 가는 겁니다. 국어, 수학까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학종부터 이렇게 섞어서 갔을 때,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저 정도 내신 때 저렇게 지원할 수 있는구나.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내가 조금 고민을 해서 선택할 때 저런 부분에 있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고. 영어 수학만 보시죠, 1학년들. 평균. 근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동아고 요번 애들도 상담을 해보니까 원래 동아고가 영어가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수학은 그거에 비해서 평이하다. 요번 1학년은 뒤집혀져. 수학? 영어는 오히려 평이해지. 수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 선생님의 교체라든지 학교 출제 경향의 변화라든지 그해 아이들의 인풋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그래도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그거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 동아고를 많이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신 따기 힘든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학기 말 학년 말에 동아고는 세특을 써오게 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써오는 그대로 복사해주는 거는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반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제가 동아고의 수많은 아이들의 스펙트럼의 학생부를 볼 거 아닙니까? 와, 동아고면 학생부 전부 좋을 거다? 아니요. 세특을 선생님이 많이 반영해주고 써오게 한다는 거는요, 결국 학생 역량에 따라서 세특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는 데는 1등급 때나 3등급 때나 거기서 거기가 오면 조금 차이 나고 성적 좋은 거밖에 차별화가 안 되는데, 세특을 학생의 비중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가이드하고 어떤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위 클래스의 세특도 가능하지만 아이 나름대로 썼는데 그게 정말 방향성을 잃었다면 정말 수준 이하의 선생님이 써준 것보다 낮은 세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아고를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특 선생님이 애들 거 받아준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까 수동적, 능동적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표를 보시면, 네.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A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학년 때는. 어려워요, 나름. 영어 수학 난이도가 좀 있어요. 수준 높은 친구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평균은 60점대인데 표준 편차는 15 내외네? 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1학년 때 기준으로. 자, 그러면 저거를 이해하셔야 이제 다른 고등학교도 이해가 될 테니까 평균이 높다는 건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걸까요? 못한다는 걸까요? 평균이 높다는 건. 모르죠, 저것만 봐서는.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을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같이 보는 거고 성취도 분포 비율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이 학생부로 보는 방식이에요. 생기부를 딱 폈는데, 왜냐면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니까 이제 같은 일반고나 같은 지역자사고에서도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 학교는 대체로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네? 경쟁이 심하고 상향 평준화된 집단으로 일단 봅니다. 근데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 B, C, D 비율을 봤을 때 요 A, B, C가 좀 두툼한 학교가 있고 이 끄트머리가 되게 좀 큰 학교가 있습니다. 비율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건 작년 데이터니까 올해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작년 동아고는 앞에 물론 상위권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깔아주는 애들이 작년엔 좀 있었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자, 위에가 영어고 밑에가 수학입니다. 영어 수학입니다. 네. 자, 지필 60에 수행 40. 지필 60에 수행 40. 그리고 논수령이 43%입니다. 논수령에서 애들이 의외로 많이 깎여요. 지필이나 수행에 논수령이 다 있거든요. 논수령에서 많이 깎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깎이면 지금 학생부의 원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원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논수령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겠죠. 애들이 글 읽는 것도 싫어하는데 글 쓰는 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국어 문제 1, 2, 3, 4, 5 찍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논수령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거는 지금 중3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재수 가능성을 생각할 때 2028년 수능을 쳐야 되거든요. 재수하면 2028년도 논소 수령으로 바뀝니다. 수능요. 바뀌어요. 지금 이미 그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논술 시험을 안 보더라도. 그리고요. 이 수행평가 한번 잘 보세요. 발표가 있네요. 논술 글쓰기가 있고 프로젝트 발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수행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저 40% 내신 점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주로 선생님들이 세특에 적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업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이 진로랑 연계된답시고 막 끌어오는 건 선생님 권한으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행평가는 적어줘야 되는데
지필고사 잘 봤다, 중간고사 1등이다 이런 거 못 적게 돼 있잖아요, 세특에. 그럼 그 학생이 뭔가 발표를 하든 프로젝트로 이렇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거기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으로 수행평가 보고서를 냈든 그거를 중점적으로 적어주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는 학종 세특 만드는 친구들한테 너무 유용한 정보고, 대학도 개인이 어디서 출처 불명의 아빠 엄마 도움받았는지도 모르는 보고서는 평가에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독서 정도는 넣지만.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던 수행평가에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연계하거나 교육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다, 이런 거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명확히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점수 따먹기가 아닙니다. 세특용이에요. 세특용. 세특 활동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입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발표 이런 것보다는 탐구 주제를 잡아서 가는 부분인데, 네. 논수령은 저쪽에만 있다. 저기 지필평가에만 있다. 참고하시고. 요 60대 40 비율 잘 보세요. 지필 수행. 예전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좀 극단적인 학교는 막 지필이 80%, 한 70% 거의 그렇게 됐는데 점점점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거를 해줘야 선생님들이 세특 쓰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못 들으시는 건데, 아까 그 표준 편차가 낮으면 대학들이 평가할 때 조금 상향 평준화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를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표준 편차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험을 쉽게 내면 표준 편차가 낮아질까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시험을 씌워준다고 우리 애들이 갑자기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고요. 네.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요즘 학교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제 블라인드 딱 되면서 표준 편차가 낮아지는 걸, 대학이 좋다는 걸 딱 알고, 연대 같은 경우에 Z 점수 할 때 표준 편차 낮아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시험은 어떻게 저기 답안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저 점수 올리려고. 애들 어차피 시험을 쉬어도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반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일단 기한 내에 내면은 기본 점수 한 70점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특별히 탁월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감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점 기능이 아닙니다. 40점 만점인데 제때 안 냈거나 양을 못 채웠거나 뭐 진짜 출처가 불분, 이러면 까는 거예요, 그냥. 그 동하고 이제 40%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은 일단 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학교 알림이의 고등학교 명치면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교 알림이에 원하는 고등학교 한 3-4개, 2-3개 정도 추리셔갖고요.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한 것, 뭐 동아리 내역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로데이터는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럼 내가 동아고에 들어갔어. 딱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이런 과목들이 이수할 수 있네. 쭉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의 희망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이과계열, 문과계열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그건 최소입니다. 이과계열로 갔을 때 의학학이냐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심지어 사범계열이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담했던 친구는요, 여학생인데 그 평촌 신도시의 모 여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때는 문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 외교학과 이런 걸 생각을 해갖고 동아리도 그런 걸 두고 하다가 이미 2학년 과목 선택을 끝냈는데 1학년 말에 안 되겠어. 문과 가면 취업이 안 되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공대 가야겠다 그래갖고 바꿨대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화학공학과를 가겠대. 근데 화학공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아닙니다. 물리입니다. 물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폐강됐어. 아니, 여고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평촌 신도시에 있는 여고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예. 물리 1도 안 들었어, 심지어. 물2는 2번째 치고. 그래서 제가 자, 학종으로 화공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과로 쓰자. 정하려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만약에 의대 약대를 가면은 화학 생명이 메인인 건 다 아세요, 이제. 물리는 선택할까요, 말까요? 물리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물리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지 않고, 괜히 인원이 적잖아. 괜히 내신 깎일까봐. 교과 전형을,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약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물리 굳이 이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학종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잘 보세요. 의대, 약대를 학종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최상위권이잖아요. 걔들이 수학, 화학, 생명, 이술 안 했을까요? 경쟁자 중에? 없죠. 거의 1등급 되겠죠. 어쩌다 한번 2등급 나온 친구 간혹 있지만. 그러면 수화생, 이수한 걸로는 의학대 학종에서 전혀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진단의학이나 중입자 방사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애들이 이기는 겁니다.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물2까지는 아니어도 물원까지는 이수해라. 니네 차별이 안 돼. 확통, 이제 교육과정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동하고 보시면, 확통적이 보이시나요?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언제 선택할 수 있어요? 쭉 보니까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동하고의 이과 친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네. 자, 미적 보세요. 미적도 언제? 3학년 1학기죠. 자, 내가 이과야. 수능은 미적 볼 거 아닙니까? 미적, 확통 같이 선택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의학학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통이 되게 또 차별화 포인트예요. 그럼 모든 부담을 다 이겨내는 애들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수화생이 1등급이니까 미적까지 1등급이나 될 거야. 다른 경쟁자들은 물리 1에다가 확통에다가 기하까지 싹 다 해와요. 어떻게 이겨요, 걔들을? 그래서 그게 안 될 거면 교과로 가야 되고, 교과로 가려면 동하고 가면 안 되죠. 의학학은 동하고 가면 안 되죠. 갈 거면 저거 싹 다 하셔야 됩니다. 확통, 기하, 물리 다 해야 돼요. 그럴 거면 가도 돼요, 동하고. 그럼 학종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보고 수학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셔요. 네, 이게 뭐 도대체 뭐 선생님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도대체 애들을 죽이겠다 거의 뭐 그런 아니 수학 겁나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 이 지경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평균이 낮겠죠. 낮진 않아요. 평균이 낮진 않은데 표준 편차 보시면 11.6, 12.9. 아까 동아고에 비해서도 훨씬 표준 편차가 낮죠. 여기에는 이제 수학의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몰린 이유도 있고, 그 이유도 있고, 수행평가 비중이 50%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표에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으실, 얘기를 못 들으실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은 근데 40%네. 영어는 50%인데 수학은 40%네. 그쵸? 그러면 와보고는 수학에 강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거구나가 더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이 되는 겁니다. 와, 저렇게 어렵게 내는데도. 그쵸? 영어는 50%입니다. 그리고 되게, 저 좀 놀란 게 와보고 영어 수행평가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했나? 세특 쓸 거 겁나 많겠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 와보고는 이제 보세요. 수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학 보시면 수학 1을 2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건 모든 학교 똑같아요. 다른 학교 다를 게 없는데. 자, 저기 수투 보세요. 수투를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면 되네요가 아니고요. 수투랑 미적분이 택일로 돼 있다는 건 이과를 선택할 친구들은 저기서 미적분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거는 문과형 수투가 되겠죠. 문과형 수투. 그럼 이과 수투는 어디 선택합니까? 밑에 보시면 저 수투 고전읽기랑 수투에서 택일을 하는 겁니다. 수투 여기 있죠. 고전읽기랑 수학투. 그래서 와보고는 이과 친구들은 1학기 때 수원과 수투를 같이 끝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고, 와북으로 생각하시면 선행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2학년 1학기 가서 수원 수투를 같이 그때 시작해서 언제 끝냅니까?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와보고는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서 버텨냈고 미적분 2학기 때 끝냈다? 그럼 3학년 때 뭐만 하면 돼? 수능 대비만 하면 돼. 심화 수학 같은 거 들으면서.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와보고에서 한 2등급 때 초중반 되는 친구들도 수능 최저가 되면 아까 같이 어디?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거 써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수학과학이 괜찮으면 또 붙어요. 포스텍도 붙어요. 이번에 저 와보고 친구들은 포스텍 많이 쓰려고, 제가 수학과학 좋은 애들은 포스텍 쓰라 그러거든요. 뭐 디테일한 얘기인데, 포스텍은 하여튼 포스텍은 조금씩 선호도가 떨어지는 틈을 일반고 친구들이 쑤시면 됩니다. 수학과학 좋은 애들이. 서성함보다는 포스텍이 좋다는 친구들이 아직은 많으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들 저기 보시면 뭐 과학과제 연근이 뭐 쭉쭉쭉 있고, 저기도 보면 물화생지 이렇게 있고, 물화생지 2. 근데 보세요. 택 4가 아니라 택 3이죠. 그럼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거 3개를 선택하면 좋을까, 이과 친구들은? 이게 진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로에 따라 달라져. 내가 보건계열을 생각하면 화생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그래도 물원으로 해야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물원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친구들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정량적인 부분을 챙겨야 되니까 화생으로 일단은 학종으로 만들고, 그럼 지구과학은 왜 선택할까요? 의학학이랑 별 관련 없는데. 지학은 수능용입니다.
지학은 수능용입니다. 학종은 화생으로 맞춘 친구들이 수능에서 화생을 선택 많이 안 합니다. 의대 준비생들도. 생지 갑니다, 생지. 근데 지학이 노베 있으면 나중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지학은 조금 계륵과도 같은 수능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뭐 대기와 해양의 순환 이런 거 갖고 환경과학과 쓸 거냐, 약간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라서 저는 역량이 되는 친구는 솔직히 물화생을 추천드려요. 학종에서 물화생이 짱입니다. 공대도 넣을 수 있지, 보건계열도 넣을 수 있지, 다 돼. 근데 물리가 힘들어요. 물화 같이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절충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즘 최근에 이 지역에서 이제 다산고등학교. 신설이잖아요, 그쵸? 요번에 또 다산고등학교 3학년 친구 이제 쭉 여기도 이제 다니면서 상담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쭉 봤는데, 어쨌든 일반고도 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딱 2학년 1학기까지는 이 친구가 약대 내신 남았거든요. 1.2x까지 찍었으니까 약대 내신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 늘어져서 지금 약대는 소신으로 하나 쓰고 일단 스카이라인, 고려대 연세대 메인으로 좀 잡는 걸로 갔는데, 다산고가 그래도 확실히 이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설학교니까 그 약간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점 이제 아이들의 인풋이 예전과는 좀 달라진 학교 두 학교가 다산고랑 가운고다. 그러니까 가운고는 그 가운고 예전 한 2020년 이전에 가운고 다녔던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가운고 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진짜 별로, 막 애들이 스스로 저걸 하는데, 그 지금 지구가 2019년 2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고기 졸업생들이 작년에 올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QEM 출신들도 뭐 연대 치대랑 많이 붙었잖아요. 그거랑 맞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도 이제 가운고도 인풋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지구 애들이 글로 들어가면서. 이거 앞으로 이제 좀 지켜볼 만한 학교다 저는 생각하고, 다산은 뭐 진건지구 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에서 넘어가고 해서 여기도 색깔들이 점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동아와부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18, 뭐 21.4, 17.5 요거는 뭐 학기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구리 남양주 지역이 비평준화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산이나 다른 신도시, 뭐 김포나 이런 신도시 애들 상담해 보면 그 학교들보다 표준 편차가 낮은 편입니다, 이 지역이. 거긴 25, 26 허다합니다. 네. 그 생기부도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반고에서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수행평가 40%. 네. 수행평가 40%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쭉 이제 제가 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물화생지 중에 여기도 3개 선택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여기 좀 보면은 좀 특이한 과목들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저기 보이시나요? 밑에 부분에?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디자인의 기초, 막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죠? 서울대 의류학과 나는 김태희의 후배가 되겠어? 하면 되죠. 한양대 의류학과, 성균관대 의상학과, 2.0 내외면 가요. 제가 직접 학종으로 보낸 남학생도 있어요. 남학생이 학교에서 패션쇼에. 네. 졸업작품 하는데 막 애들 옷 맞춰주고. 네. 성대, 한양대 다 붙었어요. 학종으로. 의류학과. 이런 과목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보면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과중이 아니더라도 조금 특이한 그런 아까 못 보여드렸나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공실기라서 미대 비실기 갈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어요. 다만 그게 성적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2학년, 3학년 때 결정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조금 빠르게. 근데 그게 내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신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진로에 대한 눈을 떠서 선택한 거라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생기부 보면요, 얘가 갑자기 1학년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의대로 가다가 갑자기 2학년 때 생명공학과로 가다가 3학년 때는 물리치료로 빠집니다. 왜 내신 때문에. 네. 근데 1학년 때 생명공학연구원이었는데 2학년 때 약대였다가 3학년 때 의대로 바뀌는 친구들 확률이 훨씬 높아져. 내신이 최상위권인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좀 그것도 좀 상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 성적이 맞춰서 내리지 말고. 가운고 표준 편차, 평균, 높고, 낮은 편이다. 그리고 뒤에 비율이 뭐, 보통 40, 50% 된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뒤에 비율들도. 50%죠. 수행평가 비율이. 예, 50%. 그리고, 가운고 작년에 상담한 고3 학생부 보니까, 생기부 학생들 의견 많이 반영을 해줘요. 예, 그리고 딱 8월 말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 더 넣어준대. 가운고도 좀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한번 보시고, 저기 이제 물화생지 역시 텍3고, 조금 독특한 게 있을까? 뭐 보건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심리학 있고, 정보 같은 거 있고, 공학 일반 이런 거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컴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보,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수학 요런 거
개설돼 있거나 공동교육과정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학교 설명회에서 물어보시면 아마 설명회 때 다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도 뭐 있어요, 다 선전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진로랑 맞아야 되잖아요. 남의 진로랑 맞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 거 보시고, 자, 우리 도농구의 표준 편차와 평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그럼 도농구는 나쁜 학교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본인의 기회를 찾고 본인이 궁합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A 비율도 적당히 있고 A 비율도 적당히 있으니까 일단 시험 난이도가 극악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극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최상위권 상위권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가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요, 경쟁 센 데 가면 힘듭니다. 경쟁 센 데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하느라고 다른 거 조금 소홀했는데 등급이 뚝 떨어지면 애들이 멘탈이 갑니다. 진짜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학습을 좀 완벽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씩 전체적으로 성실한데 조금씩 허당이 있다 가면 사실 이런 데 가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수행평가 40%고요. 네. 논술형도 조금씩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미적 확통 보시면 여기는 확통을 2학년 때 하고 미적을 3학년 때 하고 기하를 3학년 때 합니다. 이러면 미적 확통 같이 이수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수원, 수투 깔리고 확통을 까니까 미적 확통 깔리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미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하는 진로 A 과목이니까 부담이 덜한데, 이러면 미적, 기하, 확통 다 이수하게 되고, 그럼 이런 친구들의 두 가지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수학 논술 칠 때 정말 유리합니다. 논술은 뭐, 근데 제가 성적 안 돼서 수학 논술을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상위권 대학은요 확통 기하까지 다 봐요. 상위권 대학은요. 중위권 대학 오면 수원, 수투, 미적만 봅니다. 중위권 대학 오면. 그럼 내가 상위권을 쓰려고 그럴 때 나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논술하고만 알아보시는데 본인의 이수 과목이 없는데 확통기하 난 배운 적이 없으면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뭐 가끔 그런 친구들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학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다 이수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감점당할 수 있어요. 혹시 아니면 뭐 수리과학부나 저런 쪽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처럼 요즘 뜨는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연과학은 안 중요합니다. 물화생지는 안 중요해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요런 쪽은 소프트웨어, 요런 쪽은 수학 첫째도 수학, 둘째도 수학인데 확통 기하까지 이수하면 학종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IT 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수학 라인업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교육과정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입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거 3가지 이제 좀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왜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하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생기부를 1학년 때부터 일관성 있게 챙겨야 된다 그런 관점보다, 당장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이제 가정통신문 와요. 과목 선택하라고. 그럼 이제 물화생지 중에 어느 거 2개, 3개를 선택해야 할까, 그 문제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브로 달려있는 교양 과목들 있잖아요. 뭐 보건, 철학, 심리학, 뭐 인공지능 기초, 기하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때 가서 진로랑 같이 막 섞어야 되니까 미리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과목 선택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고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서울대가 먼저 발표했고, 서울대는 이제 학과별로 그렇게 갖다 붙였는데 얘들은 계열별로 이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그러면 요즘 핫한 반도체 계약학과들 보실래요? 반도체 학과는 기존의 전기전자공학이랑 신소재공학이 짬뽕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전기전자 건드리거나 신소재 건드리려면 물리화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생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물화 성적이 좋은데 생지 성적이 안 좋아. 반도체 넣는데 큰 데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0인데 물화가 1등급이고 생지가 3등급인 친구랑 반대인 친구들은 완전 평가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2.0이어도. 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한 거는 요 과목 선택하면 돼가 아니고요. 요 과목 선택한 다음에 요 과목 성취도에 신경 써, 이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저게 되면 생기부가 평범해도 붙어요. 이게 되면. 생기부가 평범해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요 핵심 전공 과목들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주면 되게 좋아요. 또 제가 오전에 2친구를 상담했는데 한 친구는 물리학과를 가려고 그래요. 특이하게.
물리학과, 우주천문학과. 근데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물리랑 고급 물리, 물리2, 물리학 실험 이런 걸 다 이수했어요. 물리 성적도 1등급이고 지구과학만 2등급이야. 전체 내신 1.6 정도 되는데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쭉 이수해주면 플러스 옵션이 되겠죠. 생기부가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그 친구도. 여기 의학학 보세요. 의학학. 자, 제가 아까 물원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여기 옵션이죠, 옵션. 했으면 좋겠네. 안 해도 뭐 큰 지장은 없지만 했으면 좋겠네. 이게 꼬시고 있잖아요. 제가 확통 얘기했죠. 딱 말씀드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물원과 확통은 하면 차별화될 수 있는 과목이란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무조건 선택해주고 가장 내신을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다. 의학학. 네, 이쪽. 자, 인문계를 한번 보시고요. 네, 뭐 동국대 자료긴 한데 뭐 불교학부 가실 분 안 계시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네. 근데 저거 불교학부 지금은 웃으시죠? 고3 되면 저것도 간절합니다. 주변에 아는 주지 스님 계시니 진짜로 그래요. 369 애들 36대 재림 목회자 추천 전형 그거 다 그걸 넣죠. 고3 가면 간절해. 이거 하나 간절합니다. 예. 그래서 종교를 바꾸실 건 미리 바꾸시고요. 이런 카톨릭 때도 뭐 신부님 추천 전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예. 자, 학습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 등급만으로 뽑는 게 아니고 내신 등급만 뽑는 게 아니고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같이 보면서 그 학교에서 얘가 상위 몇 %인가 보는 건데 우리 애가 바꿀 수 있는 건 원점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운고를 들어가든 동아고를 가든 평균과 표준 편차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상수의 건. 우리 애가 바꿀 수 있는 건 변수입니다. 수행평가 알뜰히 챙기고 수행평가 바탕으로 세특 만들고 거기서 진로와 관련된 건 진로 활동이나 독서를 이렇게 해주면 화려하지 않은데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자꾸 비교과로 교과 부족한 걸 비교과로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특목 자사고수의 생기를 어떻게 만들까 수학 3등급짜리가 무슨 맥클로린 급수니 테일러 급수니 이걸 하고 있어요. 등비급수도 못 풀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절대 뽑을 리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연구하고 애들이 하는 거고 아니면 1등급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이 있고 아까 제 앞에 수학쌤이 그런 거 되게 이제 중요한 점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되잖아요. 연계가 되면서 저는 일단 뭐 이과 친구들도 있고 문과를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은 수학이 워낙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1학년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2학년이 가고 3학년까지는 안 가. 2학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의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편차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빨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겨울방학 때까지 애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수학상이라고 하죠. 수학상은 몇 바퀴를 돕니다. 거기는 막 자이스토리 블랙라벨까지 돌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학하 넘어가면서 그 경우의 수만 나와도 막 진절머리를 내고 집합과 명제만 가면 돌아버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절대적인 학습량과 반복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수원, 수투까지 선행을 하는 거, 선행에 대해서 그게 현재를 다지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왠지 가끔 해외여행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방문하는 나라는 아무리 내가 사전 정보를 얻고 가도 낯설지 않나요? 무섭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본 도쿄를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이번에 또 가게 됐어. 그럼 왠지 되게 친숙하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아는 척하고 야 내가 2년 전에 왔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맛집도 내가 알아 이러잖아요. 세 번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의 뭐 외교관 행세, 주한 도쿄 대사관 행세를 할 겁니다. 아는 척 오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행도 똑같습니다. 한 번 할 때 몰라야 돼요. 제가 선행 선생님 하긴 했는데 제가 개념만 돼갖고 원래 그런 거야 선행이. 근데 그걸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 기회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는 이제 유명한 그 현우진이 한 거죠. 애들이 공부할 때 아까 그 수학생이 얘기했다냐 아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왜 두 번 세 번 풀고 앉아 있어.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예. 잘 안 풀리는 거요. 사람 심리가 그래. 잘 모르겠는 거 힘든 거 답답한 건 자꾸 안 풀고 싶어. 그래서 얘가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 책상에 가보면 국어 영어 문제집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비교적 자신 있는 거. 근데
아이가 못하는 걸 나무라지 마시고 지금 네가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조금만 이겨내면 좋겠다.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죠. 그래서 공부는 모르는 걸 푸는 거지 내가 아는 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공부는 절대로. 두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 학습 비중을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열에 따라서 핵심 권장 과목이 있으면 그게 1순위예요. 어디서? 학원 과목 선택이나 학습 비중에서 그게 1순위입니다. 국수, 영과사 똑같이 2시간씩 돌리는 건 어디 저기 학습 방식이다? 중학교 학습 방식이죠. 기술과정 한문까지 평균 넣어서 정규등수 매기는 중학교 학습 방식이죠. 그 중학교 학습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중간고사 망치고 자퇴하네, 정시간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멘탈인데요. 이건 특히 혹시 동아고나 와부고 같이 경쟁이 좀 치열한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중학교는 내가 90점 못 넘으면 큰일 나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이렇게 내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미 내가 3문제를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럼 90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애가 첫 시간에 멘탈이 나가서 다음날 그냥 울면서 그냥 뭐 문장구 밥도 안 먹고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등급 컷이 80점이야. 바보짓 한 거죠. 수능도 그래요. 수능 국어 망치면 그 해의 전체적인 다 난리 납니다.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해는 그 해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수능 첫 해가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국어가 쉬우니까 애들이 전부 화들짝 다 웃어. 예. 근데 상대평가잖아요. 쉬우면 쉬운 대로. 그래서 본인의 학습량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거 인지하고 중학교 때 마인드 완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과목과 덜 중요한 과목은 본인의 희망 진로에 따라서 비중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즐기되 나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줘라. 나는 영어는 약한데 수학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나는 물리는 약한데 화학이나 생명이 강해. 그럼 거기서 확실하게 본인 강점 보여주면 그게 학종으로 넣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내신이 낮아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정한 분야나 과목에 되게 특수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로 가기에 힘든 수준의 내신인데 그런 강점 2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고려대는 계열적 합평 뽑고 중앙대도 탐구형 뽑고 지금 내년부터 되게 많이 바뀌어요. 저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양대 일반고에서 한양대 가기 쉬운 학교입니까? 어려운 학교입니까? 수시로. 정말 어려운 학교였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점대 초반만 갈 수 있었고 학종에서는 진짜 무슨 뭐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냥 어떻게 뽑는지 모르잖아요. 내년부터 교과 전형에 드디어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이건 일반고에 너무 좋은 희소식입니다. 이제 거의 중대 수준 내신이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대, 중대 수준으로. 그래서 한양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종도 3개로 바뀝니다. 면접 있는 거랑 수능 최저 있는 거. 시립대도 수능 최저 있는 학종 만듭니다. 이게 생기부 기재가 축소되니까 수능 최저를 넣기 시작했어. 이거 일반고한테는 좋은 겁니다. 일반고한테는 기회예요. 생기부가 내가 부족해도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들을 미리 좀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 지난번에 와부할 때 제가 안 넣었거든요. 저쪽 독서할 때 안 넣었는데 요번에 넣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혹시 분명히 의치 한약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의치 약한수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교과의 부족함을 비교과로 뒤집을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일반고 기준으로 의대는 1.2, 치대, 한의대, 수의대 1.4, 약대는 1.5 정도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내신이 좀 더 좋으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정도 내신이거나 요거보다 내신이 좀 안 좋으면 수능 최저 엄청 빡센 거나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밴드 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점으로 세워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나 기하는 진단의학이나 요번에 세브란스에 도입한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 파생해서 되게 쓸 게 많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나 생물정보학으로 어떤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 같은 거 쓸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위양성, 위험성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도 선택해주면 학종에서는 차별화가 될 거고 세 번째가 1학년 때부터 수능 경쟁력 높이기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동아나 와부나 경쟁이 센 데 가서 내신 못 따면 어떡할까 걱정하면 당장 고1 모의고사나 고2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애들.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은 선행 나간 만큼. 거기서 이렇게 점수 나왔을 때 등급이 괜찮다. 여러 번 풀어봤는데 등급이 괜찮다. 그거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에 부천에 있는 완전 일반고 중3 학생인데 어머님이 서울대 메이저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상담할 때 서울대 메이저 의대는 시군구 단위로 1명, 2명 나올까 말까인데 속으로 좀 웃었는데 제가 선행 수준을 물어봤어요. 중3이거든요.
이미 수원 수투는 3바퀴 돌았고 미적도 2번 했고 그 실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뭘 걱정해요? 일반고 가도 되지. 센 데 가도 되지. 근데 걔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얘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괴물들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평민이 되면 안 되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일반고 가셔서 일단 교과 잡고 카톨릭 학추 같은 거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요게 담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센 데 가도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경쟁력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의치한약수는요, 학생부로 어떤 걸 보냐면 영재성과 창의성을 안 봅니다. 영재성, 창의성 보는 거는 연구하거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공대 이쪽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의대 가는 애들은, 약대 가는 애들은 좀 별로여도 돼요? 그게 아니라 되게 꼼꼼하고 안정적 수재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성적에서나 활동에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챙기는 게 나와야 돼요. 의료 보건은 그렇습니다. 천재성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거 제가 수술은 내일 하겠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요. 뭐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내가 아파 죽겠어도. 근데 공학자는 어때요? 공학자는 실험하고 이번에 초전도체 실험 실패로 끝났지만 이거 비난하는 글보다 앞으로 저거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더 많거든요. 공학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실패하면 버그 잡고 또 시행착오 겪으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 근데 의대는 그게 아닙니다. 의대 약대는 까딱 실수하면 사람 죽여나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의 좀 완벽한 성향, 꼼꼼한 성향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게 내신에서 완벽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수해서 2등급 어쩌다 몇 번 나오면 그게 사람 고칠 때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의대는. 그런 부분이 인재상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이제 의대를 이건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대를 준비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대로 시작하고 약대로 시작해서 계속 쭉 가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 과목 선택 물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전히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겠다. 네, 요거는 좀 확장 범위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마치기로 하고, 나중에 혹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뭔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3이니까 고등학교 선택뿐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갖고 진로를 향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